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 전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복수하듯 성공했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죠.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 문 앞에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옆엔 젊은 여성 하나가 서 있었어요. 우리 딸이에요. 순간 남자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28년 동안 몰랐던 딸의 존재.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마천루 사이로 석양빛이 번지는 오후였습니다. 30층 높이의 건물 꼭대기 한빛건설 대표실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도현 62살. 한때는 공사판에서 흙을 파던 막노동꾼이었던 남자가 이제는 수천억대 건설회사의 대표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은 모두 도연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초고층 아파트, 빛나는 오피스 빌딩, 그 모든 것이 도연의 작품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도연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말이에요. 대형 회의 테이블엔 오늘 체결한 계약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2천억 규모의 재개발 사업, 1,500억짜리 오피스텔 건축, 800억대 리모델링 공사. 숫자로만 따지면 엄청난 성공이었죠. 오늘 하루만 해도 10여 명의 임원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고 협력사 대표들은 감사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엔 기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성실한 여성이었죠. 10년 넘게 도연을 보좌해온 그녀는 대표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대표님, 오늘도 퇴근 안 하십니까? 벌써 저녁 8시가 넘었는데요. 직원들도 다 퇴근했습니다. 도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천천히 저었어요. 김 과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회의 자료는 책상에 놓아두겠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계시지 마시고 일찍 들어가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나갔어요. 사실 도연에겐 집에 돌아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청담동에 있는 200평짜리 펜트하우스에는 수억 원짜리 가구들만 있을 뿐 따뜻한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거실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도, 침실에 놓인 이탈리아제 침대도, 주방의 최고급 가전제품들도 모두 무의미했습니다.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 빈집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냉장고에서 생수나 꺼내 마시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드는 게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 서랍은 비서도 청소부도 절대 열어볼 수 없는 곳이었죠. 도연만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특수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어요. 서랍 속엔 낡은 사진 한 장이 고급 액자에 담겨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20대 청년의 모습을 한 도연과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이 담겨 있었어요.
한강 둔치였습니다. 여름날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죠. 여인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도연은 낡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어요. 둘의 옷차림은 대조적이었지만 얼굴엔 진짜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한서진.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도연의 가슴은 여전히 아팠어요.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꽉 껴안았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어요. 서진의 향기, 서진의 웃음소리, 서진의 따뜻한 손길.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했죠. 서진이 좋아하던 치자꽃 향기, 서진이 부르던 옛날 가요, 서진이 즐겨 먹던 붕어빵까지 모두 기억났습니다. 이루긴 했지만 왜 이리 허전한 걸까?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때 서진이가 나를 믿어줬더라면 우린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이들 셋쯤 낳고 손주들 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작은 아파트에서라도 함께 늙어가고 있을까?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일주일에 사흘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죠. 어머니는 시장에서 좌판을 벌여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김치를 팔고 반찬을 팔아서 하루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벌었어요. 도연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18살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 목재를 나르는 일을 시작했죠. 서진은 완전히 달랐어요. 중산층 가정의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시중은행 지점장이었고 어머니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어요. 서진은 명문대학교 국문학과에 다니는 수재였습니다. 집도 강남 한복판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였죠. 당시로선 중상류층이었어요.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만날 리 없었는데 운명은 참 묘하게도 그들을 엮었습니다. 23살 여름날이었어요. 7월 중순 찌는 듯이 더운 날이었죠. 서진이 어머니 심부름으로 시장에 두부를 사러 왔을 때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물을 뿌린 바닥에 서진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순간 목재를 나르던 도연이 재빨리 달려와 붙잡아줬어요. 괜찮으세요? 도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서진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땀에 젖은 도연의 얼굴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네, 고맙습니다. 서진은 수줍게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로 서진은 자주 그 시장에 나왔고 도연은 서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었어요. 처음엔 몰래 만났습니다. 한강 둔치에서, 남산 뒷길에서, 서진의 부모님이 모르게 말이죠. 도연은 서진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죠. 일요일에도 쉬지 않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서진아. 내가 꼭 성공해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큰 집에서 살게 해줄게. 도연의 눈엔 진심이 가득했고 서진은 그런 도연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서진의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어요. 서진의 아버지가 우연히 둘이 함께 걷는 모습을 목격한 거였죠. 우리 딸을 가난뱅이한테 줄 순 없어. 당장 헤어져. 서진의 아버지는 호통을 쳤고 어머니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서진아, 제발 정신 차려. 너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 남자는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서진은 버텼습니다. 1년을 더 버텼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고 급기야 서진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졌죠. 병원 중환자실에서 서진은 울며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안해요, 도연 씨. 난 더 이상 당신을 만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제발 이해해줘요. 그날 밤 도연은 한강 다리 위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차라리 뛰어내려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죠. 난간에 올라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수를 결심했어요. 성공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서 서진의 부모를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정말로 성공했어요. 강남 최고의 건설업체 대표가 되었죠. 수천억 원의 자산을 모았고 업계에서 손꼽히는 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서진은 이미 도연의 곁에 없었어요. 도연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도연의 눈엔 그저 쓸쓸한 어둠만 보였죠. 이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가는 거예요. 성공했지만 외로운, 부유하지만 공허한 하루가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한빛건설 본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친 도연은 대표실로 돌아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신규 프로젝트 입찰건이었죠. 1,000억 원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도연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무표정하게 중얼거렸어요. 또 돈을 버는구나.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젯밤도 빈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잠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회사로 나왔죠. 이런 생활이 10년째 반복되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비서 김 과장이 인터폰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대표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들어와. 도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김 과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죠. 대표님, 면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데? 약속이 없는데. 도연은 스케줄표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그게 예약은 없으신데 꼭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이름이 뭔데? 도연은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서진 씨라고 합니다. 그 순간 도연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펜은 바닥에 떨어져 덜그럭 소리를 냈어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한서진 씨요. 60 가까이 되신 여성분이신데 꼭 대표님을 뵙겠다고 하십니다. 도연은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그 이름. 한서진. 결혼을 앞두고 부모의 반대로 자신을 떠난 여인. 평생 잊지 못한 첫사랑. 그 이름이 지금 자신의 사무실 문 앞에 서 있다는 거였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들어오라고 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 과장이 나가고 도연은 급히 거울을 꺼내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였죠. 도연은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재킷의 먼지를 털어냈어요. 심장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예순 가까운 나이,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한서진이었습니다. 40년 전 그 여인이 맞았어요. 서진은 낡은 가방을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수수했어요. 백화점에서 산 것 같지 않은 평범한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를 입고 있었죠. 그리고 서진의 옆엔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그 젊은 여성에게 멈췄어요. 2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을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이었어요. 눈빛, 미소, 얼굴선까지 20대의 서진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서진보다 더 젊고 생기가 넘쳤어요. 도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도연 씨.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목소리도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도연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서진은 옆에 선 젊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개할게요. 이 아이는 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였죠. 우리 딸이에요. 이름은 정하은이라고 합니다. 순간 도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우리 딸, 정하은? 도연의 성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어요. 도연은 하은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하은도 어색하게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은의 눈빛, 코, 입술의 모양, 모든 게 20대 서진을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형은 도연을 닮았습니다. 각진 턱선, 두꺼운 눈썹. 도연은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떠올렸어요. 하은은 자신과 서진을 섞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지? 도연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28살이에요. 우리가 헤어진 지 석 달 후에 태어났습니다. 도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책상을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어요. 28살? 우리가 헤어진 지 석 달 후? 그럼 이 아이는? 설마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하은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내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도연 씨. 하은이는 당신의 딸입니다. 그 말과 함께 서진은 무릎이 꺾이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40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은 거였죠. 하은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오늘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듯 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도연은 하은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내 딸? 저 아이가 내 딸이라고? 28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충격, 혼란, 그리고 묘한 기쁨까지 뒤섞였어요. 도연은 천천히 하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은이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도연은 멈춰섰습니다. 정하은, 그게 내 이름이구나.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은이 경직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도연은 하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눈매, 광대뼈, 턱선, 모두 자신의 것이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 도연이 서진을 향해 물었어요.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이제 와서 내 딸이라고? 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그때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당신을 찾아가지 못하게 했고, 저도 겁이 났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습니다. 사무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서진을 마지막으로 본 그날이 떠올랐죠. 한강 다리 위에서 울던 그날 밤. 그때 서진의 뱃속엔 이미 아이가 있었던 거였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은도 눈물을 글썽이며 도연을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와 딸.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죠. 도연은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목소리엔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어요. 로봇처럼 기계적이었죠. 서진과 하은은 조심스럽게 응접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팔짱을 낀 채 서진을 쏘아봤습니다. 이제 와서 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40년 동안 쌓인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서진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땐 당신이 너무 가난했어요. 부모님은 절 집에서 내쫓다시피 하셨죠. 배가 불러오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연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낳고 혼자 키운 거야?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도연의 주먹이 소파 팔걸이를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죠.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당신을 찾아가지 못하게 했어요.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했고 전화도 끊어버렸죠. 출산 직전까지 집에 갇혀 있었어요. 하은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28년 동안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서진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야. 내 아버지는 살아계셨어. 바로 이분이시고. 서진은 도연을 가리켰어요. 하은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하은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왜요? 왜 저한테 아버지 얘기를 숨기셨어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이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하은은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니,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제게 아버지가 있다는 걸 왜 숨기신 거예요? 하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서진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너무 무서웠어. 가난한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고 집안의 수치라고 했어. 너를 고아원에 보내자는 말까지 했단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고아원?
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려고 했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혼자 키운 거야? 도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 몰래 낳았어요. 병원비도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냈고 출산 후엔 친구 집에 얹혀 살았어요. 하은이를 업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죠.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하은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렇게 고생하신 거예요? 하은은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서진도 딸을 꽉 안으며 울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불쌍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죠. 그러다 갑자기 도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냉소 섞인 웃음이었어요. 뭐가 웃긴지 모르겠네요. 하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웃음을 멈추고 서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 넌 늘 그래왔지. 도망치고 숨고 핑계를 만들었어. 도연 씨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사실대로 말해봐. 도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부모 탓만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안 믿었던 거잖아. 가난한 남자는 평생 가난할 거라고 생각한 거지.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0년이 지나도록 한마디 연락이 없었잖아. 나한테 딸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때는 정말 할 수 없었어요. 서진이 울며 말했어요. 부모님 감시 때문에, 그리고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은 가난했고, 내가 아이까지 데리고 가면 당신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았어요. 그건 내 생각이잖아.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은과 서진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결정할 문제를 내가 마음대로 정한 거야. 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알았으면 난 뭐라도 했을 거야.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주먹으로 유리창을 쳤어요. 젠장 젠장. 주먹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혼자였던 세월이 떠올랐죠. 만약 서진이 진실을 말했더라면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연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도연은 돌아서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40년이 지나서 왜 나타난 거야? 내가 성공했으니까? 돈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서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은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프세요. 병원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췌장암이에요. 말기예요. 하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수술도 못한대요. 항암 치료도 이제 소용없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6개월이라고. 도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서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많이 야윈 상태였어요. 어제까지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병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온 거야? 죽기 전에 나한테 딸을 떠넘기려고? 도연의 말은 냉정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하은이한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40년 만에 옛사랑을 만났고 딸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옛사랑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죠. 하은은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피해자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도연은 하은을 바라봤어요. 내 딸. 28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내 딸. 도연의 속마음엔 분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후회, 미안함, 그리움, 원망. 모든 감정이 뒤엉켜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40년의 세월이 이 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과 하은은 도연의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앉아 두 사람이 사라진 문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40년 만에 옛사랑을 만났고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저 아이가 내 딸일까? 서진의 말을 어떻게 믿지? 40년 동안 숨겨왔던 사람인데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비서 김 과장을 불렀어요. 김 과장,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곳 알아? 네. 유전자 검사요? 김 과장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조용히 할 수 있는 곳으로 아무도 모르게.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1시간 후, 김 과장은 강남에 있는 유전자 검사 전문 병원 연락처를 가져왔습니다. 대표님, 여기는 비밀 보장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이용한다고 하네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연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빌딩 3층에 위치한 작은 병원이었어요. 간판도 눈에 띄지 않게 작았죠. 도연은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들어갔습니다. 접수 직원은 도연을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검사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침착한 여의사였어요. 친자 확인입니다. 도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체를 채취하시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급하시면 3일 안에도 가능하고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3일로 해주세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게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도연은 구강 점막 채취를 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문지르는 간단한 절차였어요. 상대방 검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도연은 채취 키트를 받아 병원을 나왔어요. 이제 문제는 하은의 검체를 어떻게 구하느냐였습니다. 도연은 비서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과장, 어제 온 두 사람 연락처 있지? 네, 받아뒀습니다. 그 젊은 여자 정하은 씨한테 연락해서 내일 점심 약속 잡아줘.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김 과장은 의아해하면서도 지시를 따랐습니다. 얼마 후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내일 낮 12시에 약속 잡혔습니다. 장소는 본사 근처 한식당으로 예약했습니다. 잘했어. 도연은 전화를 끊고 긴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정오, 도연은 한식당 룸에서 하은을 기다렸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어요. 도연은 긴장한 채 손목시계만 계속 쳐다봤죠. 12시 5분 문이 열리며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도연은 일어나서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아요. 편하게 앉으세요. 하은은 어색하게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음식 시켰어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도연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음식이 나왔어요. 전복죽, 갈비찜, 각종 나물 반찬들이 차려졌죠.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도연은 슬쩍슬쩍 하은을 관찰했어요. 식사 예절이 바른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잘 가르친 거겠죠.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울 시내 사립대학교 나왔습니다. 경영학과요. 하은이 대답했어요. 지금은 뭐해요? 작은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어요. 세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키우셨는데 대단하네요. 대학까지 보냈으니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내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식당에서 일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밤에는 대리운전도 하셨대요.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진이 그렇게 고생한 걸 자신은 전혀 몰랐어요. 미안해요.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하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혼잣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차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은근슬쩍 채취 키트를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하은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하은이 사용한 수저와 물컵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침이 묻은 검체면 충분하다고 의사가 말했었죠. 하은이 돌아왔을 때 도연은 이미 키트를 가방에 넣은 후였어요. 제가 계산하고 나갈게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부른 자리니까요. 도연이 손사래를 쳤어요.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하은이 말했습니다. 오늘 식사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은이 망설였어요. 말씀하세요. 도연이 격려했습니다. 저를 정말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연은 잠시 멈칫했어요. 글쎄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도연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저도 아직 믿기지 않거든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에게.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은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하은이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도연은 하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날 오후 도연은 검체를 병원에 제출했습니다. 3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사흘은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밤마다 서진과 하은의 얼굴이 떠올랐죠.
만약 정말 내 딸이라면 40년 동안 아버지 노릇을 못한 걸 어떻게 만회하지? 3일째 되는 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결과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야 합니다. 도연은 회의를 급히 중단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의사는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부녀관계 일치율 99.9%. 도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99.9%? 그럼 정말로? 이게 무슨 뜻이죠?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의사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충격과 혼란 속에서 서류를 꽉 쥐었어요. 내 딸이 맞구나.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었어. 28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내 딸.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았을 때 도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죠. 같은 시각 서진은 작은 원룸에서 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서진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하은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내 외할아버지는 우리 결혼을 반대했어. 도연 씨가 돈도 없고 배경도 없다고 했지.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외할아버지가 도연 씨를 찾아가서 돈을 줬어. 너를 포기하고 떠나라고. 뭐라고요? 하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그 돈을 던져버렸대. 그리고 끝까지 날 기다리겠다고 했어. 외할아버지는 더 화가 나셨고 날 집에 가둬버렸지.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너를 임신한 걸 알았을 때 너무 무서웠어. 도연 씨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외할아버지가 편지를 다 가로챘어. 전화도 끊어버렸고 그렇게 너를 혼자 낳았단다. 하은은 울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숨긴 거예요? 아버지는 저를 몰랐는데?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겁쟁이였어. 도연 씨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가난한 그 사람한테 아이까지 떠맡기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았어. 도연은 회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채 말이죠. 그 아이 내 딸이 맞다면 나는 평생 아버지 자격도 없겠지. 도연은 자책했어요. 그날 밤 11시 도연은 하은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예요, 정도연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하은도 놀란 듯 했어요. 하은 씨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밤 11시 30분, 도연은 집 근처 작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문을 여는 몇 안 되는 카페였어요. 손님은 거의 없었고 조용한 음악만 흐르고 있었죠.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하은이 들어왔어요. 급하게 나온 듯 간단한 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하은은 도연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급하게 부르셔서 놀랐어요. 앉아요. 도연이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어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뭐 마실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주세요. 하은이 대답했어요. 도연은 카운터에 가서 차를 주문했습니다. 차가 나오고 두 사람 사이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은도 불안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죠. 무슨 일이세요? 하은이 먼저 물었습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은이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열어봐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은은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하은은 서류를 읽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그래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녀관계 일치율 99.9%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어요. 그럼 정말로 하은이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요. 우린 진짜 아버지와 딸이에요. 하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잡아줬어요. 정말 제 아버지세요? 하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에요. 하은은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친구들은 아버지 손잡고 소풍 가고 아버지한테 용돈 받고 졸업식 때 아버지 오시는데 저는 항상 엄마 혼자였어요. 도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도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 다들 아버지 오셨는데 저만 엄마가 오셨죠. 애들이 놀렸어요. 아버지 없는 애라고. 하은 씨 도연이 하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하은은 손을 뒤로 뺐습니다. 전 그날 엄마한테 물었어요. 왜 우리 아빠는 없냐고. 엄마는 울면서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도연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 도연과 서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리고 서진의 품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은이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28년 전 사진이에요. 내 어머니가 나한테 보낸 거야.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하은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 아기가 저예요? 그래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난 이 사진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 서진이가 내 아이를 낳았다는 걸 그제야 알았거든. 하은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난 아무것도 몰랐어.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내 어머니가 날 떠난 지 석 달 후 이 사진 한 장이 우편으로 왔어. 주소도 없이 편지도 없이 그냥 사진 한 장만. 도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그때 함께 온 짧은 쪽지예요. 하은은 편지를 펼쳤어요.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딸 이름은 하은이에요. 행복하게 살아요. 단 3줄 뿐이었죠. 그게 전부였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주소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나는 미친 듯이 서진이를 찾았어. 옛날 집도 가봤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 서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야.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계속 찾지 않으셨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찾았어. 10년 동안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찾았어. 하지만 서진이는 이름까지 바꾼 것 같았어. 어디에도 없었어. 그래서 포기하신 거예요? 하은의 목소리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포기? 아니야. 난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어. 지금도 내 책상 서랍엔 내 사진이 있어. 매일 그 사진을 보면서 살았어. 하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야. 도연이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리고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갓난아기 하은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죠. 이 사진을 스캔해서 항상 가지고 다녔어. 하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왜 우리한테 오지 않으셨어요? 도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찾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다가오지 않았어요. 28년의 세월이 눈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하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고생만 보고 자랐어요. 엄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밤엔 대리운전까지 하셨어요.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알았더라면 엄마는 제 학비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옷 한 벌 새로 사지 않으시고 외식 한 번 안 하시고 명절에도 고향 안 가시고 일하셨어요. 제가 대학 갈 때 엄마가 무릎 꿇고 은행 대출을 받으시는 거 봤어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대학 안 가겠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꼭 대학 가야 한다고. 도연은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우는 건 처음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닦고 도연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부자라면서요. 왜 한 번도 우릴 찾지 않았어요? 하은의 목소리엔 여전히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찾았어. 도연이 고개를 들며 외쳤어요. 정말 찾았어.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한 30년 전부터 계속 찾았어. 사립탐정 비용만 억 단위로 썼어. 하지만 서진이는 정말 사라진 거야. 주민등록도 없었고 어디에도 기록이 없었어. 하은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숨은 이유가 뭘까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 내가 가난했을 때라 짐이 되고 싶지 않았나 봐. 아니면 내 외할아버지가 방해했거나. 하은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하은이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28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아버지가 있다는 게 좋아요. 비록 늦었지만요.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28년 만에 처음 잡는 아버지와 딸의 손이었죠.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엔 진심 어린 후회가 고여 있었어요. 만약 그때 더 열심히 찾았더라면, 만약 서진이가 용기를 냈더라면, 만약 세상이 조금만 더 따뜻했더라면, 수많은 만약들이 도연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페 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카페 안 구석자리 테이블엔 조금씩 따뜻함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된 부녀의 인연이었죠. 카페에서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하은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한 문자 메시지였지만 점차 전화 통화로 이어졌죠.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회사 일은 괜찮아요? 서툴지만 아버지로서 조금씩 다가가려 애쓰는 도연이었습니다. 하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주말에 뭐 하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겐 소중한 시간이었죠. 28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도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도연은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하은의 목소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알았어. 지금 당장 갈게. 도연은 옷을 걸치고 차 키를 들고 뛰쳐나갔어요. 새벽 거리는 한산했고 도연은 과속으로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신호등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머릿속엔 서진의 얼굴만 가득했어요.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하은이 울고 있었어요. 도연은 하은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있어?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의사 선생님이 위독하다고. 도연과 하은은 중환자실 앞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환자분이 췌장암 말기시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밤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지금은 응급처치로 안정시켰지만 의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은 벽에 기대어 서야 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하은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도연은 하은을 일으켜 세웠어요. 울지 마. 지금 내 어머니한테 가야 해. 두 사람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서진이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어요. 도연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나 차가웠죠. 서진아 나야 도연이야.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눈을 떴어요.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도연을 알아봤습니다. 도연 씨 서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말하지 마. 힘 빼지 말고. 도연이 서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은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은이 울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알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왜 우리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은이 울며 물었어요. 일찍 왔으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거예요? 하은의 목소리는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숨을 힘겹게 쉬며 말했어요. 미안해, 하은아, 엄마가 용기가 없었어. 서진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할 말이 있어요. 말해. 무슨 얘기든 들을게. 도연이 서진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서진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사실은 내 아버지는 날 버린 게 아니었어. 하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진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 부모님이 편지를 가로챘어. 도연 씨가 보낸 편지, 내가 보내려던 편지, 모두 다.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어?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버지가 3달 동안 매일 편지를 보냈어.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다 불태워버렸어. 나는 내 아버지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도 편지를 보냈어. 임신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하지만 어머니가 그 편지를 찢어버렸어.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 도연 씨가 돈을 받고 떠났다고.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미안해요, 도연 씨. 난 그 거짓말을 믿었어요. 어머니가 통장 사본까지 보여줬거든요. 2천만 원이 입금된 걸로 조작된 통장을. 도연은 주먹으로 침대 옆 테이블을 쳤습니다. 젠장, 그래서 내가 연락을 안 한 거구나. 서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난 당신이 날 돈으로 팔아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증오했어요. 하지만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진실을 말씀하셨어. 서진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습니다. 임종 직전에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울면서 사과하셨어. 도연 씨가 보낸 편지들을 숨겼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외할아버지가 모든 걸 조작한 거예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날 위한 거라고 하셨어. 가난한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할 거라고. 그래서 모든 걸 막으셨대.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우린 10년 전에 진실을 알 수 있었던 거잖아. 서진이 흐느꼈어요. 미안해요. 그때 알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은 이미 큰 사업가가 됐고,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난 당신 앞에 다시 나타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당신을 미워하고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부끄러웠어요. 도연은 서진의 손을 이마에 대고 울었습니다. 바보 같은 여자, 왜 그때 오지 않았어? 난 널 평생 기다렸는데. 도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어요. 서진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결심했어. 죽기 전에 당신한테 사과하고 하은이한테 진실을 말해줘야겠다고.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고. 하은은 어머니와 도연을 번갈아 보며 울었어요. 엄마 아빠 둘 다 피해자였네요. 서진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은아,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난 내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한 번도 잊지 못했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매일 밤 그분 생각을 했어.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를 미워할까? 도연은 서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한 번도 널 잊은 적 없어. 성공한 것도, 돈을 번 것도 모두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였어.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고마워요, 도연 씨. 그렇게 날 기억해줘서. 서진이 약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평생 오해하고 살아서.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이제 다 알았잖아. 우린 서로 피해자였어. 서진이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너무 피곤해요. 잠깐만 쉴게요. 안 돼. 자지 마. 하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심장 박동 측정기의 소리가 느려지기 시작했죠.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잠시 나가 계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두 사람을 밀어냈어요. 도연과 하은은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서진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연과 하은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하은이 기도하듯 중얼거렸어요. 도연도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탁이야, 서진아, 가지 마. 복도에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병원 복도는 여전히 어둡고 차갑기만 했습니다. 응급실 밖에서 1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연과 하은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중환자실 문만 바라봤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히 드나들었지만 아무도 두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새벽 6시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도연과 하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도연이 다급히 물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일단 의식은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암이 온몸으로 전이됐고 장기들이 하나씩 기능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틀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은이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가 도연이 하은을 붙잡아 일으켰어요. 들어가 보자. 내 어머니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두 사람은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눈을 뜨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더욱 흐려져 있었습니다. 도연과 하은이 침대 양옆에 섰어요. 서진아, 내 말 들려? 도연이 서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네, 들려요. 서진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하은이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약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이제 편해. 도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널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강하게 내 부모님을 설득했어야 했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내가 용기가 없었어. 서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을 꼭 붙잡을 거예요. 나도 그래. 다시 태어나면 절대 널 놓치지 않을 거야. 도연이 서진의 손에 입을 맞췄어요. 우린 정말 바보 같았지. 서로 사랑하면서도 오해하고 미워하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 씨, 이제야 알았어.
내가 미워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었어. 우리를 갈라놓은 세상이었어. 서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도연은 서진의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습니다. 서진아, 가지마. 제발 가지마. 우리 이제라도 함께 살자. 내가 최고의 병원 찾아줄게.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갈게. 도연 씨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서진이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엄마 말 잘 들어줄래? 엄마 가지 마요. 하은이 울며 매달렸어요. 난 이제야 아빠를 만났는데 엄마까지 가면 난 어떡해요. 하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서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게는 아버지가 계셔. 서진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당연하지. 내가 책임질게. 하은이는 내 딸이잖아. 도연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서진은 안도하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연은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잘 들어. 내 어머니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첫사랑이고 유일한 사랑이었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그리고 너는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너는 내 남은 생의 이유야.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가 있어. 늦었지만 이제부터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될게. 하은은 도연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가면 전 어떡해요? 도연이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 곁에 내가 있어. 서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서진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서진아. 도연이 서진의 손을 꽉 쥐었어요. 나 여기 있어. 내 곁에 있어. 혼자 가지 마. 서진은 도연의 손을 느끼며 말했어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마지막이라도 내 손을 잡을 수 있어서. 도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서진아,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서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평생 당신만 사랑했어요. 서진의 눈이 천천히 감기기 시작했어요. 엄마, 눈 감지 마요. 하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꺼풀은 계속 내려왔어요. 하은아, 착하게 살아. 아빠 말 잘 듣고. 엄마. 하은이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어요. 서진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도연 씨,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진아, 사랑해. 도연이 서진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서진은 그 입맞춤을 느끼며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심장 박동 측정기의 소리가 느려졌습니다. 비, 비, 비. 간격이 점점 길어졌어요. 도연과 하은은 서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두 사람이 동시에 울부짖었어요. 서진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심장 박동 측정기가 길게 소리를 냈습니다. 삐으으.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망 시각 오전 6시 45분입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간호사들이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도연과 하은은 서진의 몸을 붙잡고 통곡했어요. 서진아. 도연의 울음소리가 중환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하은도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두 사람의 울음소리는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28년 만에 만난 부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모습은 너무나 비극적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이었습니다. 도연은 서진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미 차가워진 손이었지만 도연은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하은은 어머니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이제 아프지 마세요. 사랑해요. 엄마. 하은의 목소리는 흐느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은 겨우 서진의 곁을 떠날 수 있었어요. 장례 절차를 밟아야 했죠. 도연은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최고로 해주세요. 영안실도 특실로, 장례식장도 제일 좋은 곳으로. 장례식장 직원이 물었어요. 고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 첫사랑입니다. 그리고 제 딸의 어머니이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도연에겐 모든 게 어둡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은은 아버지 옆에 서서 함께 해를 바라봤어요. 아빠, 엄마가 하늘 날아가셨어요. 도연은 딸의 어깨를 꽉 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내 어머니는 편히 쉬실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울었어요. 40년의 사랑이, 28년의 오해가, 그리고 마지막 용서가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지만 그 빛은 너무나 슬펐어요. 사흘 후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서진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모든 것을 최고로 준비했어요. 고급스러운 분향소, 아름다운 꽃들, 조문객들을 위한 음식까지 완벽했죠. 서진이 생전에 받지 못한 대접을 주고서라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서진은 평생 조용히 살았고 친구도 많지 않았거든요. 하은의 직장 동료 몇 명, 서진이 일했던 식당 사장님, 동네 이웃 몇 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고인께서 평소 착하신 분이셨어요. 저희 식당에서 10년 넘게 일하셨는데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으시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하셨죠. 식당 사장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은 도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고인과는 어떤 관계세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첫사랑입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이고요. 사장님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셨군요. 그럼 정말 안타깝게 되셨네요. 겨우 만났는데. 하은은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상주석이었죠. 검은 상복을 입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올 때마다 절을 했어요. 어머니를 위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하은 옆에 서서 함께 조문객을 맞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익숙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셨다 가세요. 도연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어요. 도연과 하은만 분향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영정 사진 앞에 앉았어요. 사진 속 서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이렇게 갈 줄 몰랐어. 도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40년을 기다렸는데 겨우 사흘 만에 보내야 하다니. 이게 무슨 운명이야. 하은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빠를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했대요. 비록 짧았지만 후회는 없다고. 도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도 너무 빨리 갔어. 우리 함께 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하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저희 둘이 엄마를 기억하면 돼요. 그럼 엄마는 계속 살아계시는 거예요. 도연은 딸을 바라봤어요. 넌 참 착한 아이구나. 내 어머니를 닮았어. 하은이 작게 웃었습니다. 아빠도 닮았어요. 제가 두 분을 닮아서 다행이에요. 이틀 후 발인식 날이었습니다. 영구차가 장례식장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진의 관이 천천히 운구되었습니다. 도연과 하은은 영구차를 따라 걸었어요. 하은은 영정사진을 들고 도연은 위패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서진아, 날씨 좋지? 내가 좋아하던 가을 하늘이야. 도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구차는 경기도 외곽의 한 공원묘지로 향했어요. 도연이 미리 준비해둔 곳이었습니다. 전망 좋은 언덕 위 햇살이 잘 드는 자리였죠. 서진이가 여기 좋아할 거야. 꽃도 많고 나무도 많고.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장지에서 간단한 안치식이 있었어요. 도연과 하은은 마지막으로 서진의 관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하은이 울며 말했어요. 서진아, 안녕히 가. 다음 생에서는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절대 놓지 않을게. 도연도 관에 이마를 대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관이 땅속으로 내려갔어요. 흙이 한 줌씩 뿌려졌습니다. 도연도 흙을 한 줌 집어 관 위에 뿌렸어요. 하은도 따라서 흙을 뿌렸습니다. 엄마, 안녕히 가세요. 봉분이 완성되었습니다. 깨끗한 잔디가 깔렸고 묘비가 세워졌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서진 여사, 1963년 -201년. 평생을 사랑으로 살다 가신 분. 도연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하은도 아버지 옆에서 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아빠, 이제 가요. 엄마도 우리가 슬퍼하는 거 원치 않으실 거예요. 하은이 아버지를 일으켰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묘지를 내려왔어요. 도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진의 묘비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잘 있어, 서진아. 자주 올게. 도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의 집. 도연은 하은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왔어요.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편하게 지내. 하은은 넓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너무 넓어요, 아빠.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넌 내 딸이니까. 도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도연은 하은을 위해 방을 하나 꾸며놨습니다. 분홍색 커튼, 편안한 침대, 책상과 옷장까지 모두 새 것이었어요. 여기가 내 방이야. 마음에 들어?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은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네, 정말 좋아요. 이렇게 좋은 방은 처음이에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직접 음식을 준비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껏 만든 된장찌개와 불고기였죠. 맛이 어때? 아빠가 처음 해보는 거라 서툴지?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은은 한 숟가락 떠먹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맛있어요, 아빠. 엄마 생각나요. 정말? 도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다행이다. 앞으로 매일 해줄게.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펼쳐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여쭤봐도 돼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뭐든 물어봐. 아빠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하은의 질문에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평생 내 어머니만 사랑했어. 다른 사람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럼 왜 결혼 안 하셨어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진이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수가 없었어. 항상 서진이 생각이 나서 다른 사람 만나면 서진이한테 미안할 것 같았어. 하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정말 멋져요. 그렇게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니. 도연이 딸의 손을 꽉 쥐었어요. 하은아, 너도 그런 사랑을 만났으면 좋겠어. 진실한 사랑 말이야. 네, 아빠. 저도 엄마 아빠처럼 진실하게 사랑할 거예요. 하은이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도연과 하은은 서진의 묘지를 찾았어요. 도연은 서진이 좋아하던 국화꽃을 한 다발 들고 왔습니다. 하은은 과일과 음식을 준비해 왔죠. 엄마, 우리 왔어요. 하은이 묘비 앞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도연은 꽃을 꽂고 향을 피웠어요. 서진아, 잘 있었어? 우리 하은이랑 나 잘 지내고 있어. 도연은 묘비 앞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은이가 우리 집으로 이사 왔어. 방도 예쁘게 꾸며줬고 매일 같이 밥도 먹어. 하은이 덕분에 집이 따뜻해졌어. 그리고 회사에서 하은이 일자리도 만들어줬어. 우리 회사 경영지원팀에서 일하기로 했어. 능력 있는 애니까 금방 적응할 거야. 도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은도 어머니 묘비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엄마, 전 이제 행복해요. 아빠가 정말 잘해주세요. 엄마 없어서 슬프지만 아빠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엄마가 저를 아빠한테 데려다 준 거죠? 고마워요, 엄마. 비록 늦었지만 우리 가족이 됐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이 하은을 안았어요. 울지 마. 내 어머니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이제 안 울게요. 묘지를 떠나기 전 도연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서진아, 20년을 돌아 이제야 알았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단 걸. 내가 남겨준 하은이가 내 인생의 의미야.
내가 평생 모은 재산보다 하은이가 더 소중해. 너 덕분에 난 진짜 부자가 됐어. 고마워, 서진아. 그리고 사랑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자. 햇살이 묘비 위를 비쳤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었어요. 도연은 하은의 손을 잡고 묘지를 내려왔습니다. 이제서야 우리 가족이 됐네.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화해한 거. 도연이 딸의 어깨를 안았어요. 그래. 내 어머니가 우리를 이어준 거야. 며칠 후 도연의 집 거실. 벽에는 세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도연과 서진, 그리고 어린 하은. 사진 아래엔 액자에 담긴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진실을 데려오고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도연과 하은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엄마가 바라시는 거예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도연이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란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는 또 다른 이름이구나. 서진아, 고마워. 우리 딸을 남겨줘서. 이제 난 혼자가 아니야. 거실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 비로소 가정이 된 거예요. 늦었지만 시작된 부녀의 이야기. 그것은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인생의 진짜 의미를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도현과 하은, 그리고 하늘나라로 간 한서진.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용서와 화해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죠. 40년의 오해, 28년의 그리움, 그리고 마지막 사흘의 재회. 짧았지만 진심 어린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 용서란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는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사과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